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디스플레이텍이라고 하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LCD 모듈 회사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 난데없이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가격이 6,480원이고요. 자, 보시면은 오늘 거래량이 1,300만 주에다가 거래 대금만 무려 840억 정도 터지면서 시장에서 돈이 해당 종목에 몰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졌고요. 직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한번 달았던 적이 있는데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주가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단타를 들어가더라도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실지 좀 감이 안 오신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오늘 돈이 많이 몰리는 종목이 주가가 가장 강한 종목일 거잖아요.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우선 첫 번째로 보시고 이후에 20% 이상 상승한 종목 또 10% 이상 상승한 종목 이렇게 총 3개의 종목을 확인하셔가지고 살펴보신다면 매일매일 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까 이런 고민은 좀 없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모르시면 여기 이제 HTS에 들어가셔서 여기 특이 종목으로 보시면은요. 뭐 잔존한 급증이라든지 거래량 급증 이런 것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을 조회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등락률로 보시면 29%에서 10%까지 자 여기 구간에 있는 종목들만 한번 쭉 보시더라도 뭐 하루에 뭐 많게는 10개, 뭐 적게는 8개에서 7개 정도만 매일매일 살펴보시면 되니까요. 뭐 하루에 종목 10개 차트 열어보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종목들을 살펴보시고 내가 원하는 차트의 형태의 종목이 있다면 이제 그 이후에 기업에 대한 재무 상태나 뭐 어떤 것들을 파는지 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자, 단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되고 종목을 잘 고른다면 내가 매수 타점을 잘못 잡더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매일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들 그리고 10% 이상한 종목들을 쭉 보셔가지고 이 특이 종목에서 살펴보시면 해당 종목들에 대한 어떤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강했는지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점을 찍었던 만원짜리 이 자리에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하락을 내려왔는데 이 하락하는 하락 추세를 뚫어주는 누군가의 돈의 힘, 즉 변곡점이죠. 우리는 이 시장에서 이 추세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 주식 시장에서 모든 흐름은 종목은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추세선 하단에 주가가 터치하는 경우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추세선 상단에 터치하는 경우 주가가 여지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 추세에 갇혀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이제 이 구간이 1년 반 정도의 구간을 이 추세를 타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뭐 기존의 추세와 동일한 방법이라면 여기 이제 5,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기술적인 반등이 4,000원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술적인 반등이 대략 한 20% 나왔으니까 여기 자리에서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이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양봉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 이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기존의 이 흐름을 누군가가 이 돈의 힘으로 뚫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돈이 들어왔다는 소리는 이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이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특히 단타를 하실 때 이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매수하기보다 남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같이 매수를 해야 수익을 내기가 수월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을 오늘 강한 돌파를 그것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한가로 뚫어줬으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겠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이 가격 6,480원에 눈이 멀지 마시고 일단 이 종목을 내가 이제 매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자신의 기준을 정하시면 돼요. 이 종목을 내가 이제 오늘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려오는 경우에만 매수를 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바라만 보시면 됩니다. 이 주식 투자에서는 항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빨리 돈을 벌고 싶죠. 이 주식 투자로 인해서 누군가가 큰 돈을 벌었다고 하고 또 쉽게 돈을 버니까 굉장히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이 사람의 욕망, 인간의 욕망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모든 인간이 내재적으로 타고나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근성이 본성이에요, 본성.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주식 투자로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고 큰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빨리 벌고 싶다라는 그 욕망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자리, 또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무리하게 베팅을 하다 보면 결국에 나의 잔고가 정말 초 녹듯이, 촛농 녹듯이 정말 녹아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수없이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그런 습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마인드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꼭 매매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디스플레이텍이 어쨌든 이제 종목을 찾았고요, 오늘.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찾았는데, 주가가 이제 이렇게 펌핑을 하면서 크게 튀어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기다리면 되잖아요. 굉장히 추세선을 뚫어주면서 이평선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가장 아쉬운 부분은 여기 이제 2월 16일 날 15%의 양봉을 쐈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는데, 이제 요 구간에서 미리 선침해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 선취매를 했다면 오늘 상한가를 그대로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시점에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월봉 차트에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뭐 누군가의 의도를 가지고 강하게 한번 펌핑을 했던 2013년 요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 한 번 더 추가 펌핑을 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밑으로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임이 보였다라는 부분은 어떤 뉴스가 있었겠죠. 이 종목 게다가 소형 주고 뭐 종목 주식 수도 별로 많지 않은 주인데 이렇게 이제 주가가 기존에 뭐 2,000원에서부터 13,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600%가 올랐잖아요. 바닥에서부터 6배가 올라갔는데 거의 600% 정도 상승을 했고 자, 이 시점에서도 보시면 만원짜리까지 240%가 상승을 했어요. 결국에 이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그래서 이제 털어먹고 나갔고 또 두 차례 한번 털어먹고 나갔고 지금 월봉상에서 이제 바닥을 내려오면서 한 차례 더 털어먹고 쌍봉을 찍을 수 있는 이런 형태까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선 이 디스플레이 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뭐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우량한 회사라는데 자, 어떤 회사인지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개요를 한번 갈게요. 뭐 기업 개요로 가시면 해당 회사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일단 뭐 휴대폰 관련 부품 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뭐 PBR이 0.56, 퍼가 17.73이니까 현재 주가가 뭐
이 디스플레이텍이라는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발행 주식수가 93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세력들이 가볍게 핸들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량의 종목이다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주주가 33%, 자사주 16% 해가지고 대략 한 49%가 지금 이제 주식이 묶여 있으니까 뭐 크게 재무 상태나 뭐 경영권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동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 제가 이제 사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LCD 모듈을 만드는 회사예요. LCD 모듈. 자, LCD 모듈이 뭘까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스마트폰이 이제 그 보급이 되면서 초반에 LCD 패널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이제 2010년, 뭐 12년, 13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 추이를 보면 그 당시에 주가가 뭐 가장 높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게 벌어들이는 요 시점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매출액이 무려 5,300억, 3,100억까지 늘어나면서 굉장히 돈을 잘 벌었어요. 이 당시에. 사내 유보율도 이 당시에 많이 쌓아놨고요.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를 보더라도 자, 요때겠죠. 돈을 잘 벌고 실적이 잘 나오니까 주가가 튀어 올랐어요. 근데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자, 재무 상태를 보면 이후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정말 많이 급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LCD 패널이 이후에 OLED로 바뀌잖아요.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모듈 여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데 OLED가 보급이 되면서 결국에 이제 그 판매량이 감소하는 거죠. 디스플레이텍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던 그 시기에 매출액을 정점으로 찍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중저가 휴대폰, 결국에 이제 좀 휴대폰 가격이 비싸니까 이후에 좀 싼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 또 LCD 패널을 썼고 그에 따른 기저 효과로 작년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텍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더벨에서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삼성전자의 단짝 디스플레이텍 10년간의 실적이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런 타이틀의 기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의 지난 10년간의 매출을 보게 되면은 LCD 스마트폰의 성쇠의 축소판이다. 초반에 이제 LCD 패널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보급을 했고 이후에 OLED가 적용이 보편화가 되면서 매출액이 40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에 이제 5천억 수준에서 400억까지 떨어졌으니까 매출액이 90% 급감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중저가 폰을 수출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LCD 패널을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사업 비전이 강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텍의 사업이 LCD 패널 쪽 모듈 사업이다 보니까 미래 성장성이 없습니다. 매출액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현재 디스플레이텍이라는 회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왜 난데없이 상한가에 들어갔는가? 자, 내용을 찾아보시면 이 디스플레이텍에서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 회사를 그러니까 지분을 산 거죠. 2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자, 여기에 24%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 전기차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전기차가 현재는 보급화 수준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이 모든 내연차들이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그런 보급화가 되는 시점이 오면 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유소만큼 많이 생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미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자 여기를 보시면은 뷰 이제 다른 부분들이 여기 내용을 작성한 걸 한번 살펴보면, 자,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자 보시면 24만 주, 자, 24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그래서 참 2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디스플레이 테크가 24만 주로 지분율을 24%를 가지고 있다. 결국에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 뉴스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상한가로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9시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 상한가까지 쐈어요. 자, 장 시작할 때 9시부터 해서 9시 27분에 상한가에 도달했으니까, 자, 장 시작하고 무려 27분 만에 상한가까지 쏴버리는 아주 무서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내일도 오늘 상한가가 장 초반에 A급 상한가로 올라갔으니까 뭐 갭을 띄우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조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가가 많이 튀어오를 때 추격 매수를 해볼까, 뭐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를 해볼까, 이런 자신과의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동요하지 말고요. 일단 이렇게 상한가가 발생이 됐고,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텍이라는 회사가 뭐 재무 상태를 보면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채 비율이 적고 사내 유보율이 16,000%, 그리고 유동 비율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재무 비율로 가시면 이제 이 유동 비율이라는 것이 당장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비율인데요. 이 100%가 갖고 있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가 또이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00% 이하로 가는 경우에 유동 그 성이 조금 약화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얘는 무려 이제 580억 80%예요. 그래서 유동 자산이 982억을 가지고 있고 유동 부채가 169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에서는 아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좌 비율도 보시면 당장 현금할 수 있는 부분도 570%이기 때문에 일단 부채가 별로 없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쌓아두고 있다. 이런 부분은 뭐 재무 상태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무제표를 보실 때는 일단 이제 그 현금 흐름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영업 활동으로 하나 현금 흐름이 이제 2022년에 와서 적자에서 조금 돌아섰습니다. 124억으로 올라갔고요. 지금 보시면 투자 활동,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찍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현금을 가지고 쌓아두지 않고 미래 먹거리에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재무 활동을 해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자신의 부채를 갚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기말 현금성 자산이 한 105억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텍이 소형주고 뭐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실한 그런 재무 상태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다만 좀 아쉬운 것이 미래 먹거리의 사업, 그러니까 디스플레이텍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미래의 먹거리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주주로 가지고 있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회사가 지분이 가치가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주식을 매도하면 거기에 대한 차익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양봉이 나왔고 기다리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좀 조정이 나올까요? 일단 오늘 양봉의 힘이 강하고요. 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 해당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도 수차례 이런 형태의 주가의 패턴을 보였고요. 정작 이제 2021년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 구간을 보시면, 이때 3월 달이거든요. 3월 달에 상한가를 튀어 오르면서 다음날 자, 시가 갭상승을 7% 갭상승을 하고 나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어요. 결국 이제 상한가 이후에 조정을 대략 한 4,700원짜리까지 조정을 준 다음에 횡보하다가 대략 한 2, 3개월 정도 뒤에 주가가 펌핑이 되면서 슈팅이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뭐 요와 같은 똑같은 케이스를 발생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 상한가에 들어갔던 부분 그리고 조정을 주면서 주가가 조금 내려온다면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N자형의 2차 슈팅을 보여주면서 위에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7,000원 언저리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뭐 양봉상에서 오늘 발생했던 이 양봉을 기준봉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양봉의 시가 자리가 오늘 5,200원이거든요. 그래서 5,2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주가가 추세를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이 양봉을 이탈하면 안 되고요. 이 양봉을 이탈하는 경우에 손절로 빠르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양봉상에서 중심봉을 잡아보죠. 이 두 양봉에서 중심봉을 잡아보면 대략 한 5,700원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밑으로 한번 조금 더 버퍼를 두면 5,500원까지. 자, 디스플레이 택이 내가 매수가 하고 싶은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5,700원에서 대략 한 5,500원 정도 자리가 내려오면 이 자리에서는 내가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를 시가를 만약에 조정을 주면서 이탈하면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차트를 한번 길게 보시면 자, 5,700원에서 5,500원 자리에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보면 됩니다. 자, 우선은 주가가 양봉을 뽑았던 이 자리 7월 달에 주가가 조정을 주면서 브레이크를 받았던 자리가 딱 제가 찍었던 5,700원에서 5,500원 사이가 맞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주면서 슈팅이 날아갔던 이 자리.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라인을 발생을 시켰고요. 그리고 2021년 3월 달에 주가가 튀어오를 때 윗꼬리를 달면서 저항을 막았던 이 자리. 결국에는 이제 과거에 이런 시점에서 저항을 맞았고 또 이런 시점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나에게 지지를 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달에도 주가가 내려올 때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멈추고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반등이 나왔던 이 자리가 대략 7,000원입니다. 7,000원 자리까지 주가가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위의 구간까지 대략 한 20% 정도의 기대 수익을 예상하면서 디스플레이 택을 단타로 들어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만의 투자 매매 방법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 보시면 디스플레이 택의 바닥 구간 자, 완전 저점이라고 보이는 자리가 대략 한 2,000원 자리예요. 2,000원 자리가 내려오면 바닥인데요. 지금 뭐 6,480원이니까 바닥까지 내려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죠.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한심스러운 그런 행동입니다. 바닥 구간까지 바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상한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내일 추가적인 주가의 슈팅이 올라간다면 적어도 7,300원 자리까지는 2차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슈팅이 7,400원까지 나왔다가 조정을 조금 주면서 자, 우리가 생각하는 5,700원 자리까지 조정을 주는지 이후에 한번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뭐 주가가 소형주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내가 단타로 접근하는 종목이니까 너무 큰 금액보다는 소액으로 뭐 100만 원 정도, 한 200만 원 정도만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주봉 차트에서도 보시면 가장 한눈에 보이는 자리가 이 5,500원이에요. 혹시라도 주가가 5,500원에 내려온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베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 자리. 자, 보시면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만들면서 누구나 한눈에 보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한눈에 보이는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택이 조정을 좀 깊게 준다면 저는 아마 5,500원짜리까지는 조정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디스플레이 택의 매매 전략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동사는 LCD 모듈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자인 것만큼 꾸준한 매출액과 납품을 이어갈 텐데요.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영위가 그 LCD 모듈 쪽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일어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게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크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뭔가 신사업에 대한 비전이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는 좋은 주력 사업으로 매출원을 올렸지만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사업 비전은 좀 약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오늘 주가가 상한가에 올라갔던 이유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으로 대기업에서 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확보를 하기 위해서 SK라든지 현대차에서 뭔가 접촉이 있는데 지금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전기차 충전 관련으로 이제 인프라를 깔려고 하는데 그 회사의 지분을 24%를 디스플레이텍이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회사의 주가의 가치가 높아질 거고 이 회사의 주식을 24%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텍의 주식 가치가 높아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가가 상한가에 올라갔어요. 자, 기본적인 분석은 회사에 대한 재무 상태는 양호합니다. 재무 추이 보시더라도 현금 유동성도 문제가 없고 부채 비율이 작잖아요. 일단 기업의 부채가 작은 기업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2014년부터 부채를 지속적으로 갚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 번 돈을 자꾸 이제 빚을 잘 갚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아주 건전한 회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내 유보율도 1600%나 되기 때문에 쌓아둔 돈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금 PBR도 그래도 높지 않고 재무 상태가 특히 이 유동 비율이 높습니다. 590%나 되기 때문에 유동 비율이 높아서 당장 현금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위험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재무 상태가 양호하니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오늘 상한가가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상한가가 발생을 했으니까 자, 추세를 뚫어주는 강한 상한가. 자, 거래대금도 오늘 굉장히 많이 터졌죠. 840억, 거래량이 1300만 주가 터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여지없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것이 보이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면 누군가의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지만 이제 양봉에서 추격으로 매수하는 것은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상한가 따라잡기도 해보고 추격 매수를 해봤지만 재수없으면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나에게 내가 생각했던 타점의 매수의 기회를 준다면 그때 매수를 하고 그때 매수를 주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사지 않고 보내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매수 타점을 잡아서 그 원칙에 따라서 매수하시길 바래요. 자, 매도가 되는 저점 위에 7,000원 부근입니다. 7,000원 부근이 보시면 기존에 보시면 이제 위에 저항대들이 좀 물려 있는 구간들이 보이거든요. 자, 주봉 차트에서 보시더라도 이 7,000원 부근이 위에 쌓아진 매물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자리. 자, 여기서 물린 사람들 굉장히 많겠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매도의 관점으로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00원짜리까지 매도 물량을 잡는 목표가를 잡고 있고요. 기대 수익은 내가 생각했던 5,700원이나 5,500원에서 한다 하면 대략 한 20% 이상의 기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은 오늘 발생했던 양봉의 시가 자리 5,200원입니다. 5,200원을 이탈하는 경우 전량 손절을 하면서 리스크를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디스플레이텍이라고 하는 회사 소형주인데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 이후에 내일 당장 매수의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모릅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반, 두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종목에 두시면서 매일 종가만 확인하고 내가 생각했던 이 5,500원짜리를 내려준다면 저는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과 또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의 매수 타점을 한번 살펴보시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비교해 보시면 좋은 학습으로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